네. PPT 파워포인트 하셨거든요. 예, 이전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정권에 예. 지금 안보나 경제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급기야 보셨죠? 뭐요? 예? 어디? 한일 지소미아. 예. 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예. 자체를 지금 파기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예. 지금 이게 보면 지금 우리 문정권이 그렇게 파기한 이유가 보면 지금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얻었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의 뭐 인공위성 정보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었고요. 훨씬 많이 얻죠. 예. 그리고 북한에 얼마 전에 미사일 날라왔을 때 그 궤도 정보도 일본으로부터 그렇죠. 얻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뜬금없이 지소미아 이걸 뭐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일방적으로 같이 해서 파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행위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뺨을 후려갈긴 행위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정말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 올 거고요. 외교나 경제 얼마나 압박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일 심한 압박은 지금 9월에 있을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예, 분담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올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걸 다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권은 그 한미 동맹 자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분담금이 상당히 올라가면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엄청 커질 거고요. 그렇죠. 고피게 되고 네. 한미동맹 흔들어버리죠. 흔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분담금이 뭐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줄어들게 되면 그럼 주한미군 자체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렇죠. 예. 그러면 서서히 주한미군을 이렇게 빼는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어떤 한미 동맹 해체 작업이 정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은 정말 지금 꽃놀이패를 하고 있을 것 그러네요. 지소미아로 꽃놀이패네요. 네, 그렇죠. 지금 안보도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무슨 엄청난 뭐 힘을 가진 국가처럼 일본에 대해서 이런 식의 협약도 파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용맹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짓은 그 숨은 의도는 따로 있다는 그렇죠. 거죠. 겉과 속이 정말 다르고 거짓말을 정말 습관처럼 하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경제를 분석해 주시는 거죠. 문정부 인사들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18년도 5월쯤에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통계청의 자료를 입수를 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런 발표인데 이런 자료의 바탕이 된 그 표본에는 그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자 25%가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그냥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이거고요. 이 조사를, 이 통계 자료를 만든 그 모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통계청장으로 영전이 되죠. 이걸 만들어서. 이거 홍보 잘했다.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지금 만든 거. 자영업자들은 다 뺀 겁니다. 이 수치에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든 걸로 인해서 통계청장이 됐고요.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뭐 자동차 산업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다가 8월부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했죠. 작년 11월에.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거짓말이냐면 작년 8월쯤,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8월쯤에는 그 현대차가 노조하고의 그 분쟁이 정말 끊임없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조와의 갈등 자체가. 그래서 2017년도에는 생산량이 상당히 떨어졌었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기아가 노조하고의 그런 임금 협상을 여름 휴가 전에 다 끝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생산량이 늘어난 거고요. 이제 그런 효과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더 문제는 뭐 자동차 산업의 그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교묘하게 여기서부터 보시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는 다 하락했다는 거네. 네.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근데 교묘한 거는 주어가 생산입니다. 생산. 이 생산이란 말이 교묘하게 넣었거든요. 근데 업계에 그런 현황을 보려면 생산이 아니라 판매가 중요하지. 판매가 중요하죠. 만들어 놓으면 뭐해? 안 팔리는데. 판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생산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썼습니다. 근데 판매량을 보면요. 그 작년에 그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3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76%가 하락했고요. 근데 한국지행 같은 경우는 15% 하락. 삼성르보는 30% 하락했습니다. 판매가 하락했는데 네. 생산으로 이렇게 구랄치고 이렇게 교묘하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단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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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옵니까? 이제 업로드가 좀 시간이 걸리네. 야, 이렇게 같은 조사치를 가지고선도 거짓말을 단어 바꾸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어떤 식으로 왜곡을 하는지 홍보하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한국 GM뿐 아니라 한국 GM뿐 아니라 그 삼성, 르노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때 울산, 인천 이런 지역들은 거의 다 지금 연쇄 도산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뭐 조금씩 나타난다. 뭐 효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 경제 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인데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IMF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통계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3.7%를 성장했거든요. 모든 세계 국가들이 평균치를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3.1% 성장률이고 2018년도에는 2.8%, 2019년도에는 2.6%입니다.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속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완전히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개선되고 있다 그러고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경제심리 지표도 나아졌다고 3월달 국무회의에 3월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19년 1월쯤에 보면 생산이 늘어나는 거는 뭐 아주 일시적으로 생산이 잠시 늘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1월쯤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소비가 왜 늘어났냐고 하면 올해 1월쯤에 설이 좀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설 대목. 그것도 잠깐. 반짝 소비가 증가한 거를 가지고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투자가 왜 증가했냐고 하냐면 작년 12월에 투자가 완전 폭망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다소 증가한 거를 가지고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기저효과라고 그 전에는 폭망해서 거기서 조금 늘어난 거 가지고 늘었다고 하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페이지. 사기입니다.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은 상당히 세계적 돋보이는 있는 이야기. 이게 얘기했어요. 소득 주도 성장은 뭐라 말씀드리 후기 경제학자들 일부가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 원래 국제노동기구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주도 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거 얘기했죠. 청와대 시민사회 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4월 달에. 소득 주도 성장을 한 나라가 보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거든요. 지금 다 망했거든요. 다 망했네. 그리스는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건지. 망한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국가 부도 그리스는 거의 부도난 상태. 그리고 뭐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저명한 교수가 이런 멍청한 이론은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가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적 자원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 역시 그 같은 상을 받은 교수가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은
빈곤층을 공격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역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주시고요. 네. 우리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왜 안 보이고 이게 거시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점차 회복될 것이다. 근데 경제 성장률 1분기의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를 보면 OECD 꼴등했어요. 2008년도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 2018년. 아니 죄송합니다. 그때 외환위기 때 2008년도. 네, 그때 모기지 사건.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였거든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1분기, 이번 1분기는 그때 이후 처음으로. 그렇죠. 최악의 성적,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때거든요. 네. 그때 부진을 극복하고 점차 회복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망상이죠, 망상.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망상적인 표현이고요. 그렇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최악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 그 얘기예요. 집에 불을 내놓고 불 다 끄고 불 다 꺼져가고 있으면 이제는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 불을 내놓고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자꾸 올라간 거 가지고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2008년이 아니고 1998년입니다. 98년에 그때가 마이너스 3.3이었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 0.3 찍었거든요. IMF 이후 지금 최고치를 찍었는데 점차 회복이 된다. 이런 망상적인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기만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거는 그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최저임금으로 경기 호전 효과가 나온다. 19년도에. 올해 나오고 있습니까?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올해 연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 작년에 개선됐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네. 정상, 새로운 공급 구조에서는 약간 약해졌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취업자 수가. 자기 혼자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만 명에서 15만 명이면 정상적이다. 라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지난해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높았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저도 깜짝 놀랐다.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네. 다음 보시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는 거시적으로 적절한 성장을 하고 있고 상위권에 속한다. 아닙니다. 21입니다. 36개 중에서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말 한 거죠.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무마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좌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 바꾸기 하면서 말도 바꾸고요. 저소득층과 중상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죠? 저소득층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소득 격차가 더 커졌어요. 지금.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잘 사는 사람만 지금 잘 살게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내년 1월, 올해 1월부터 정책 효과가 나온다. 일자리 정책 효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1분기에 제조업의 일자리가 14만 5천 개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숙박, 이런 숙박 도매업의 일자리는 5만 6천 개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네. 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고요.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불통수석이라고 일단 보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장관 후보자 아들이 외제차라고 타고 다닌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뭐가 문제냐.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장관 후보자가 주택 세 채를 보유를 하니까 이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아이고. 당연히 맞지 않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제 나이에 또 나와서 전세를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재개발 투기를 했거든요. 그때 투기했거든요. 내가 전세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투기를 했다는 변명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남편의 무능과 게으른 매번 반복되는 결정상에 아내가 질려 있었다. 그 다음에
제 집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소개시켜달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더 소개해봐야 뭐 이제 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 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통계가 100가지 나오면 거기서 유리한 거 한두 가지만 뽑아서 그것만 침소봉대하고 나머지 뭉개버리고 막 이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아이고 김성윤 변호사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우리 아주 그 파워포인트도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속속들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주말에도 업로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